네, 안녕하세요. 김태훈 매니저입니다. 자, 지난 밤에 이제 CPI 발표가 되면서 이제 시장에서 좀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이게 좋은 걸로 해석을 해야 되나 나쁜 걸로 해석을 해야 되나 좀 많이들 고민을 하셨고요. 제가 어제 그 CPI 발표되고 나서 이제 공개 방송을 11시 30분인가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정규 시장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저도 계속해서 그 나스닥과 다우와 S&P 500 지수를 보면서 좀 방송을 했었는데 판단하기가 그때 좀 어려웠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이게 호재라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그리고 또 악재라고 하기에도 뭔가 시장의 반응이 그 당시에는 좀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뭐 결론은 조정이 조금은 나올 것 같다라는 부분들을 마지막에 좀 이렇게 마무리를 했었지만 자, 그만큼 이제 어제 CPI 발표에 대한 부분들이 예상치보다 상회했지만 또 전월에 발표됐던 수치보다는 조금 내려왔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주목할 부분들이 뭐냐면은 그 기대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주가가 이제 1월 달부터 저점에서 좀 반영을 많이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최근 들어가지고 CPI 발표 전에도 좀 현금 비중이 조금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해서 뭐 공개 방송에서 계속해서 좀 강조를 드렸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너무 좀 무리할 시장은 아닌 것 같다. 이게 제 우선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 최종 금리에 대한 올해 금리 전망치에 대한 부분들, 뭐 페드워치 들어가 보시면은 6월 달과 7월 달에 이제 5.5%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3월 달에도 25bp 인상하고 5.5%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미 연준이 좀 올릴 가능성이 좀 높다. 이전에는 한 5.25% 정도까지를 바라봤었다면은 뭐 최근 고용 서프라이즈나 아니면 전반적인 이 CPI가 예상치보다 상회되면서 5.5% 정도까지도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지수도 그렇고요. 뭐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전고점 부근에서 좀 저항을 또 기술적 저항을 받을 수도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조정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 안에서 투자를 하려면은 이 조정장에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버틸 수 있는 좀 경직성을 좀 하방 경직을 가질 수 있는 종목 또는 좀 이슈 있는 종목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제가 이따가 잠시 뒤에 편입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흑자 전환이 기대되면서 전반적으로 좀 이 성장주는 아닙니다. 성장주는 아니겠지만 이제 좀 업황이 회복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좀 집중을 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제가 편입했던 종목들 특징들을 보면은 좀 나름대로 좀 시장과는 좀 나름 무관하게, 그러니까 완벽하게 무관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하방 경직을 조금은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최근에 많이 편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잘 참고하셔가지고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목표가 이제 도달한 종목입니다. 이 GST라는 기업인데요. 이 반도체나 이제 디스플레이, 공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그 유해가스를 이제 뭐 정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스크러버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어제도 리뷰를 한번 도와드렸던 종목인데, 이 몸통으로 좀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전 고점에 대한 부분들을 몸통으로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 차트 한번 보시면은 우선은 몸통으로 뚫었습니다. 그래서 추세는 우선은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차 목표가는 좀 무난하게 올라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오늘 1차 목표가 도달한 상황이고요. 자, 이게 전반적으로 좀 시장이 오늘은 좀 투심이 좀 위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장대 양봉이 좀 나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쉬어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 아직까지 자리 자체는 뭐 잘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결국에 이제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에서 어느 정도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좀 보유하는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이거 보시면 30분봉 차트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한 23,000원에서 23,500원 정도에서 만약에 조정이 나왔다가 지지를 받는 모습, 그 자리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다면은 한 번 정도는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뭐 지금은 분할로 수익을 좀 챙기는 구간은 많겠지만 전량을 매도할 자리는 아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2차 목표가가 이제 26,500원인데요. 이 구간 정도까지는 바라보는 전략 계속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 자체가 저 전일 밤에 나스닥이 좀 올랐잖아요.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이 S&P 500과 이런 업종 맵을 한번 보시면은 그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대부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 뭐 테슬라나 뭐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이 조금 올라가면서 지수를 땡긴 거지. 사실상 그 지수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느끼는 체감과는 달랐다. 제가 이것도 공개 방송에서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라서 자, 아무튼간에 우리가 이제 등락주선이라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우리나라 증시 판단하실 때 너무 지수만 놓고 판단하지 마시고 그 안에 구성하고 있는 종목이 어느 종목, 어떤 섹터가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지도 같이 한번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리뷰할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더구전자인데요. 더구전자 같은 경우에는 좀 생각보다 많이 오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번 빼면은 또 이렇게 이전에 1,500원 정도까지 갔다가 강하게 또 때려 맞았던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시장에서라면은 저는 뭐 계속해서 좀 매도하는 게 낫다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뭐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 아직은 조금 터지지는 않았어요. 사실 거래량이 터졌다면은 이건 무조건 그냥 매도하고 나오겠지만 아직까지는 터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 시장 자체가 우리가 좀 과도하게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당분간은 좀 어렵기 때문에 위에서 좀 누르는 힘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혹시나 뭐 보유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지금은 그래도 조금은 정리를 조금 하시고 아니면 나머지 조금은 남겨두시고 추가적인 돌파에 대한 부분들을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과거의 흐름을 보시면 딱 저항받았던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려면 어떤 이슈가 하나가 더 터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을 기대하기보다는 좀 수익 기회 줄 때 좀 챙겨두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편입할 종목 흑자 전환이 제일 빠르게 기대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현재가 28,000원이고요. 종목명은 모두투어입니다. 자, 요즘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성장주나 이런 부분들은 좀 단기적으로 지수가 내려갔을 때는 좀 차익 실현의 타겟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 이전에도 제가 롯데관광개발을 제가 지난주였었거든요. 아마도 지난주에 롯데관광개발을 편입을 했었고 그래도 그나마 좀 버텨줄 수 있는 테마는 이제 리오프닝 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에 이 중국이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 쪽 관련해서 한국인 관련된 단기 비자 제한을 뭐 해제를 하겠다, 뭐 재개를 하겠다, 발급을 재개하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와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결국에 그래도 그나마 좀 버텨주고 있는 쪽이 리오프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해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가는 우선은 최근에 한번 상승 파동을 좀 만들었다가 지금 좀 쉬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름대로의 이 페넌트, 그러니까 상승 페넌트나 아니면 이제 깃발령 패턴에 대한 부분들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구간 좀 돌파 나와준다면은 우선은 추세를 다시 한번 만들어 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선은 많은 이런 성장주 매매보다는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시장을 약간 좀 비껴나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저는 리오프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모두 투어를 좀 편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쟁사들이 대부분 이 패키지 상품들을 좀 가격이 높은 상품에 집중을 했다면은 동사 같은 경우에는 좀 가격이 저렴한 패키지 상품을 좀 출시를 하면서 그 부분이 좀 나름대로 좀 괜찮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2024년도부터 매출이 이제 또 본격화, 여행 수요가 본격화 될 시장이기 때문에 시기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세한 내용 자료 보면서 좀 빠르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이슈잖아요. 이 18일부터 한국민 단기 비자 발급 재개하겠다라는 부분들인데 뭐 결국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중국 쪽 관련된 부분을 좀 해제를 하다 보니까 중국이 또 화답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월 달은 우리가 계속해서 남은 2월 달은 이 리오프닝 쪽은 그래도 우리가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장품이던 뭐 LCC던 이 여행이던 결국에 뭐 카지노던 그동안에 좀 많이 안 좋았던 부분들이 회복하는 단계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저희가 바라봤을 때는 그래도 좀 회복하고 있는 업종이 몇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놓고 본다면은 좀 충분히 좀 주목을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격적인 매출 여행 수요는 사실 2024년도부터 예상이 되지만 그래도 주가는 항상 선반영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놓고 보신다면은 이런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자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자료 볼게요. 자,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도 물론 작년보다는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는 있습니다. 이 업종 같은 업종 내에서 제일 먼저 흑자 전환이 좀 기대되고 있는 기업인데 사실 이 포커스 자체는 올해 실적보다는 사실 내년으로 바라보는 게 맞습니다. 내년을 바라보시면 매출액적인 대한 부분들도 확실히 확 늘어나는 듯한 모습 보여줄 수 있고요. 뭐 순이익도 마찬가지고 영업이익도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40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지만 내년에는 300억 정도까지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우선은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좋겠지만 추후에 만약 주가가 눌렸을 때는 여행주들은 그래도 조금 중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질문 받아보고요.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장이 조금 약세인 상황에서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모멘텀으로 이제 여행주 한번 편입을 해주셨는데 지금 리오프닝 섹터들 안에서도 굉장히 좀 다양한 산업들이 있잖아요. 뭐 호텔도 있고 뭐 면세점도 있고 등 다양한 산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여행주를 좀 더 좋게 보시는 이유가 따로 있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한 내용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봤을 때 사실 저도 이제 좀 차트나 이런 추세나 그런 흐름들을 좀 보다 보니까 네. 사실 뭐 화장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선별적인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아모레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좀 그 중국 쪽 관련해가지고 좀 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주면서 사실 LG생활건강하고 좀 흐름이 달라졌거든요. 네네. 이전에는 사실 LG생활건강이 또 아모레보다 위에 있었어요, 한동안. 그래서 대장은 이제 LG생활건강이다라고는 했지만 뭐 그런 부분들 놓고 본다면 이제 같은 화장품이다라고 해가지고 모든 이런 화장품 테마를 모두 무조건 투자를 한다 이런 쪽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행 쪽 같은 경우에 제가 뭐 선택을 했던 거는 아무튼 간에 지금 이 단기비자 해제에 대한 부분들은 그 여행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자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여행 테마를 좀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22,400원이고요. 2차 목표가는 23,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8,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